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오늘은 포장이사 준비를 잘하신 고객님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고객님 댁에 이사를 하러 가면 우리 기사들이 얘기해요. 야, 이 고객님 성격이 정말 꼼꼼하신가 보다. 이사 준비 정말 잘하셨다. 라고 말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야, 여기는 진짜 준비 아무것도 안 했구나.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삿짐센터 기사들이 고객님과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사 준비 시기. 이사 준비 시기 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 업체 선택을 하는데 뭐 얼마 전에 시작하느냐, 한 달 전에 시작하느냐, 두 달 전에 시작하느냐, 이런 차이는 뭐 제가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사 전 일주일이에요. 자, 우리 고객님 이삿날이 돼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집 문 앞에 막 비닐봉투에 담긴 게 막 바리바리 여러 개 있어요. 그럼 이삿센터 기사들이 여쭤보죠. 고객님, 여기 있는 비닐봉지는 뭔가요? 그러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건데 오늘 분리수거가 안 되는 날이라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사 일주일 전부터 쓰레기들을 버리고 짜잘한 불필요한 짐들을 버린 게 아니라 전날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못 버리고 그대로 쌓아둔 거죠. 그러면 이사 방문 견적 왔을 때 생각하지 않았던 쓰레기들까지 가져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버릴 짐, 옮길 짐 구분이에요. 자, 어느 집에 가면 이제 이삿날 아침에 모든 이삿짐 센터가 어느 거 버리고 어느 거 두고 가고 어느 거 가져가는지 고객님 댁에 들어가자마자 확인을 해요. 근데 어느 집에 가면 다 대형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어느 집에 가면 다 X 표시가 되어 있고 어느 집은 또 파란색 테이프를 막 크게 부착해 놨어요. 그리고 나눔, 그리고 뭐 1층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고객님이 있으셔요. 그런 고객님들의 경우에는 이삿짐 센터 기사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누구나 구분할 수 쉽도록 버리는 짐과 1층으로 내려서 누구한테 주는 집 이런 것들을 구분해 두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안 해놓고 고객님 머릿속에만 생각을 해두셨다가 이삿짐 센터 기사가 고객님 버리는 짐 뭐뭐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깜빡하고 한두 개는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짐까지 차에 실어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짐이 오버돼서 추가 비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사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의 접근 방식이 아주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귀중품, 당일 필요한 물품. 이거는 심지어 저희가 아침에 이삿날 아침에 도착해서 고객님한테 한 번 더 여쭤봐요. 고객님 귀중품 다 챙기셨나요? 그리고 오늘 필요하신 뭐 부동산 서류나 뭐 인감도장이나 오늘 하루 필요하신 물품들 가방에 별도로 챙기셨나요? 다 챙기셨대요. 그럼 저 이사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우리 고객님 뭐 화장대 위에 뒀던 뭐 조그마한 가방 못 보셨나요? 뭐 책상 위에 있던 조그마한 박스 위에 박스 안에 있던 뭐 금두꺼비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셨나요? 실제로 다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사하는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그런 것들은 꼭 미리 전날 이삿날 아침에 챙겨야지 생각하시면 늦어요. 그리고 이삿짐 센터 기사들이 몇 명이 우르르 들어가면 우리 고객님 당황하시고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 미리 꼭 챙겨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고객님들은 좋은 이삿날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새집 가전 가구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삿짐을 지금 사시는 집에서 다 차에 싣고 새 집으로 갔어요. 새 집으로 갔는데 고객님 큰 짐 배치를 뭐 장롱을 어디다 놓고 침대를 어디다 놓고 안방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이 딱 들어갔는데 저기 바닥에 다 부착해 놨어요. 이런 고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장롱 1, 2, 3 바닥에 붙어 있고 이쪽에는 화장대, 이쪽에는 서랍장 바닥에 다 부착을 해 놓으셨어 미리. 그럼 저희들 기사들 같은 경우 굉장히 편하죠. 누구나 다 한 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객님이 있으신가 하면 또 어떤 고객님께 고객님 여기 장롱 어디다 놓고 침대 어디다 놓고 안방 화장대는 어디다 놓을까요? 여쭤보면 글쎄요 제가
지난번보다 안방이 조금 작아졌는데 침대를 이쪽으로 놔야 될지 저쪽으로 놔야 될지 어디로 놓는 게 좋을까요? 저희한테 거꾸로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뒤돌아서 다시 이렇게 오면 본인 생각대로 하시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계속 가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준비 잘 하시는 고객님들의 특징을 꼭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정수기, 인터넷 이런 것들 뭐 큰 가전 가구를 1층으로 내려서 누구한테 주신다. 아니면 뭐 정수기나 인터넷을 새 집에서 설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조정하셔야 돼요. 저희가 아침 8시에 고객님께 도착해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버리는 물품, 가져가는 물품 확인한 다음에 이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한 8시 10분쯤 됐을까요? 세탁기랑 냉장고를 1층으로 내려서 내가 나눔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기사들은 지금 아직 바닥 보양도 안 했거든요. 바닥 보양을 하려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동선에 짐이 없어야 바닥 보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세탁기하고 냉장고를 먼저 내려달라고 하면 그 냉장고 안에 있는 물품을 아직 하나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려달라고 하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고객님은 먼저 오신 그 물품을 가지러 오신 그 기사님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미안해서 저희한테 계속 재촉하시는 거죠. 반면에 이사 준비를 잘하신 고객님은 저희한테 물어보죠.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그분들을 몇 시에 오게끔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저희 당연히 대답하죠. 빨리 오면 10시 반, 늦게 오시면 11시, 그 사이에 오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딱 오셔요. 그럼 우리가 잔짐들을 다 빼냈기 때문에 그때 내려 바로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내려드릴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집에 가서 인터넷하고 정수기를 설치하는데 우리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도 안 했는데 인터넷 기사님하고 정수기 기사님 설치하러 기다리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정수기하고 인터넷은 차 맨 앞에 있는데 그럼 그걸 먼저 올리려면 차에 있는 짐 다 빼내서 그 앞에 있는 걸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사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어디에 들어있는지 다 뜯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로 이사 예약이에요. 이 부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다리 차를 사용해서 우리 차가 사다리 차랑 트럭이랑 될 수 있는 주차 공간, 엘리베이터로 이사를 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동 몇 호가 사용한다. 이런 예약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방문 견적 가면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3일 후 11일 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로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고객님께서 깜빡하고 엘리베이터 예약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셨지. 근데 오늘 관리실에 가서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정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좀 알아보고 하려고 관리실 가셨다가 엘리베이터 예약이 안 된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오후에라도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집이 오전에 빠지고 그 집으로 오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은 이사를 못 하시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못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를 저 같은 성실한 업체한테 방문 견적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1일날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한다고 저한테 이사를 취소해 버리셨어요. 아주 이런 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 이삿짐 센터도 자기가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지만 고객님께서도 하셔야 되는 고객님의 의무가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현장 분위기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느 이삿짐 센터든 아침에 고객님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 이사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거나 어느 집에 방문한 이삿짐 센터라도 고객님께서 오늘 하루 저희 이사 잘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이 이렇게 둘 중에 어느 쪽이라도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한다면 그 현장은 그 이삿날은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딱 고객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 말을 하기 전에 고객님께서 먼저 저희가 냉장고에 물을 넣어놨는데 쉬는 시간에 더우시면 물 드시면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객님이 계시다면 그 현장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또 반면에 이것도 제가 겪은 일이에요.
4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한 분은 거실과 주방, 한 분은 안방, 아들 한 분은 아들방, 딸 한 분은 딸방. 4명이 흩어져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사하나 감시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내 물건 가져가는 거 아닌가, 깨트리는 거 아닌가, 파손시키는 거 아닌가 감시하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기사들이 몸이 긴장이 되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당황하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 같지 않은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고객님 깜짝 놀라서 소리도 지르시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그 이삿날이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방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새 집에 고객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8번째 사항,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고객님들은 내가 큰 짐 배치를 말로 설명을 해주면 새 집에서 이삿짐 정리가 자동 뽕 되는 줄 아셔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객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큰 짐을 위치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몇 센치, 저기서 몇 센치 띄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장롱에 있던 짐이 그 장롱으로만 다 들어가는지 다른 방으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쪽 집에는 베란다가 있었는데 이쪽 집은 베란다가 반토막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짐들이 다 흩어지는지 한 곳으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객님 한 분은 꼭 같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외부 활동은 한 분이 담당하시고 내부 활동은 또 한 분이 담당하시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한 분이 도면이라도 그리고 고객님께서 내가 부동산 업무를 마치고 몇 시까지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요 정도 큰 짐 배치만 부탁드립니다, 요 정도로 분담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하루가 되는 거죠. 자, 이삿날 우리 고객님들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한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가 좋은 이삿날을 만들 수 있고 서로가 아주 힘든 하루를 만들 수 있어요.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되 서로를 약간 배려하면서 이사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장이사 준비를 잘하는 고객님의 특징,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8가지, 물론 디테일하게 나누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좋은 이삿날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이삿날 되세요. 감사합니다.